기회를 주면 기회의 땅으로 삼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 주위 얘기를 듣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전 미래당 대표셨던 현재는 보성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김소인 님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인 님.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를 시작하겠고 이제 소인 님의 개인적인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앞서 소개 받은 것처럼 보성에서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김소희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미래당 공동대표하고 그다음에 도봉구 구의원 지방선거랑 이제 국회의원 그 미래당 비례대표로 한번 출마했던 경력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아유, 그럼 충분합니다. 당대표라는 걸 네. 어떻게 보면 갑자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재밌는 줄 알고 사실은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알았으면 아마 지금 다시 할 생각 있냐 하면은 죽어도 다시 안 한다 이럴 텐데 그때는 한번 해본 적 없고 그리고 정치라는 게 너무 구태의연하고 우리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되게 무모하게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다시 창업할 거냐 물어보면 이렇게 네. 좀 다시 잘 생각을 해봐라 약간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제가 하나 좀 하면서도 느낀 거는 내가 약간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았으면 어차피 선택을 했더라도 되게 현명하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고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전부 다 같이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청년 관련돼 있는 분야가 굉장히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슈가 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되게 많은 얘기들이 될 건데 소희님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되게 바뀌었으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지역의 도봉구에서 그런 이제 정치를 좀 이제 한 발 물러서고 청년들 공동주택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알아보고 많이 이제 찾아보고 했었는데 정보가 너무 정말 너무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 막상 하려면 또 할 게 없는 약간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접 하는 청년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 행정이라든지 관공서 입장으로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관공서 입장에서는 그래 목마른 자들이 너네들이 와라 고 우리는 사실은 그쪽에 무물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보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예를 들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 요즘 에브리타임이라고 해서 그쪽 플랫폼에서 많이 정보 교류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공서 같은 경우는 관공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에서 한정적이다 보니까는 직접 찾아가는 좀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찾아보면은 지원해주고 눈먼 돈이라고 하는 흔히 불리는 그런 돈이 진짜 많은데 그런 걸 찾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여력이라든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적합한 사업인지 이게 나를 위한 사업이고 이게 누굴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청년들의 언어에 맞게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소희님이 지금까지 봤었던 것 중에 여기가 되게 좋은 플랫폼이거나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것들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난 청년들이 꼭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이게 청년들이 찾아보면 괜찮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얼마 전에 여기 전라도 보성 내려와서 광주 그쪽 어디죠? 광주에 있는 남구인가요? 거기에 그 동명 카페거리라고 있어요. 네네. 그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행자의 집이라고 그런 얼핏 보기에는 그냥 팝업 스토어처럼 여행사에서 만든 팝업 스토어인가 해서 들어갔더니
관공서에서 광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여행 관련된 굿즈, 막 후레쉬도 주고 치약 칫솔도 이런 굿즈를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스타라든지 이런 게 사진 찍기 굉장히 좀 잘 돼 있고 2층에는 카페테리아가 이렇게 캠핑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누가 봐도 되게 힙한 감성으로 꾸며놨길래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되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이런 많은 영역들을 청년들한테 니네가 직접 해보라고 기회를 주면 많은 그런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재밌는 공간들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창업하다 보면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어떤 정보가 나한테 맞는지에 그쵸. 대한 것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돼서 좀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앞으로 잘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사회생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당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주위에서 되게 많은 요구랑 되게 많은 그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되게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봤었을 때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수용하고 어떤 부분을 수용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어떤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좀 판단을 하셨나요? 그때 내 중심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나는 되게 환경적이라든지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이렇게 되게 중요시 하는데 예를 들면 뭔가 물질 그런 기업가 입장에서 얘기한다든지라는 저와의 결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라낼 수 있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도 주위에서 되게 얘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겠지만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가치관이라든지 명확해야지 주변 얘기들이 이런 부분 수용하고 이런 부분은 버려야겠다 필요 없겠다 이게 잘라낼 수 있는 좀 선이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셨네요. 왜냐하면 창업인으로서 진짜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인터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반대로 저를 한번 인터뷰 해주시면. 그리고 다음으로 소희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소희님이 지금까지 되게 많은 정책적인 거나 되게 많은 경험들을 하셨는데 약간 방향성이나 약간 정책을 약간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너무 흘러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세대나 계층이 있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한 모델로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모습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전라도 보성에 오게 되니까는 여기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청년들의 문제가 전혀 수도권과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되게 많은 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위들로부터 힘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수도권 위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도 자꾸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오게 되고 하는데 이런 많은 힘이나 돈이나 네트워크들이 좀 지방이나 곳곳에 좀 흘러나갈 수 있게끔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최근에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 다음에 앞으로 계획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계획은 그러면 그거랑 맞닿아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시겠네요? 지금 약간 쉬는 타임? 제가 휴식을 주는 시간이어서 그러긴 한데 만약에 향후에 계획을 한다면은 막상 보성에 오니까는 제가 느끼긴 체감은 한 20년 정도 뒤처진 느낌이에요. 서울에선 수도권에선 당연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게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인프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중간 지점이 돼서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이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제 동생도 여기 보성에 와서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여기 보성에서 그냥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자카야를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너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3-4명 불러가지고 같이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여기서 자리 잡았고 창업을 하고 그런 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조건인데도 서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게 많은데도 사람들한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방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은데 가령 내가 무슨 노인에 관련된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농수산물을 뭔가 유통 공급하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한다는 이런 창업할 때는 굳이 서울에 안 있고 그냥 임대료가 싼 이런 지역 소도시 와서 충분히 많은 지원 받으면서 창업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약간 한마디 약간 이런 거를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약간 정리를 하면 청년들이여 지방으로 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세상이 눈을 좀 넓혀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엽적으로 해석했네요. 너무 사실 서울은 너무 레드오션이잖아요. 커피숍을 하나 하려도 많고 20점을 그렇죠. 하나 하려도 많은데 오히려 정반대로 지역은 정말 너무 없거든요. 이런 데를 좀 기회의 땅을 삼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뭔가 청년들에게 한마디 이런 거는 너무 꼰대 같아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 그대로 하면 된다. 주위 얘기 듣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와닿은 얘기네요. 아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전 미래당 대표이시면서 지금 현재 보성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신 김소희님과 이것으로 전화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 되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래에 저의 메일과 약간 소개를 남겨 놓을 테니 여러분들의 사연, 그 다음에 피드백들을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이분들을 좀 만나고 싶다 하시는 게스트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피드백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후로는 저의 본 분야인 약간 취창업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실제적으로 창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대표자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얘기도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적용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등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